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환입니다. 자, 3-4 월에 여러분 강의 중에서 우리가 문법 지식 구조화 2가 되겠죠. 문법 지식 구조화 2는 바로 중세 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문법 지식 구조화 1 바로 현대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죠? 교재는 1-2 월에 사용했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 단원의 중세 문법을 여러분 펼쳐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인제 성 인제 3 단원이 바로 우리가 뭐다? 중세 문법이 되겠죠. 그 교재를 인제 보고.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중세는 우리가 인제 기출되는 문제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 교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인제 우리 국교로는 그 과목이 책이 3 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단원에 그대로 인제 문법이 있지만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중세 문법 인제 기출 요게 인제 현대문과 인제 중세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인제 배우기는 우리는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현대문법, 중세문법 별도로 지식 구조를 배우지만은 기출은 우리가 선생님이 재구성을 해서 어문론, 형태론, 의미론, 동사론 요렇게 인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이 고대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인제 지식 구조를 하고 나면 우리 5-6월 달에 우리 뭘 하게 됩니까? 바로 이제 키워드 강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키워드 강의는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독서 읽은 후 과정 중에서 전체 글의 내용을 뭐 한다? 요약 정리한다.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을 요약 정리 압축한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수생들은 요 지식 구조화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키워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보면은 다시 또 기출을 보고 확인 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이제 문학이나 이제 국교론도 보면은 기출을 확인하고 그다음 단원별 확인 학습 문제로 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고런 과정은 왜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반기 인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기 하는 과도기다. 이렇게 인제 크로스로 계속 선생님이 인제 가르치니까.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기초 공부는 돼 있기 때문에 키워드 강의, 요점 강의를 해서 우리 핵심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이제 하면은 인제 쉽습니다. 문제 인제 확인 문제 있죠. 그것이 바로 문학과 그다음에 국교론이 인제 2 개월 단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법은 이제 우리가 키워드 확인 문제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문제풀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전년도 인제 기출 문법도 보면은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문제풀이할 때 찍어 준 문제가 거의 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는 확인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전체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기출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요거는 인제 우리가 현대문학 할 때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바로 인제 문법은 언어의 본질 문제에 대한 거 그랬죠. 인제 언어의 본질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국어의 변화 실제. 우리가 중세를 배운대로 변화라는 자체는 이제 문법에서는 변천입니다. 그죠? 변천. 그러면은 중세에서 어디로 근대로 가서 그다음에 현대 문법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 문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는 중세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인제 현대를 알면은 중세에서 어떻게 변해 왔느냐 요걸 인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문론 우리가 항상 전체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문법 할 때도 했습니다. 그랬잖아. 공략법 책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략법 책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어문이 있고 단어가 이 단어가 바로 뭐가 됩니까? 형태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태론과 의미론이 어디에 한다? 단어가 됩니다. 어문이 모이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인제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인제 통사론이 되겠죠. 그죠? 통사론. 그다음에 인제 담화가 바로 우리는 활용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6 학년도부터 활용론의 출제가 꽤 많이 되고 있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현대문법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그렇죠. 바로 변청.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지금 해 봐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용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주범이라 그러면 요거는 어문 변동에서 우리는 범화됩니다. 그렇죠? 어문 변동을 할 때. 어문 변동은 뭐 중세나 현대나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중세 국어에는 없는 뭐가 있다? 자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자음이 있죠. 그러니까 인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국외음, 영국의 뭐야 경국의 국외음 자체가 여러분이 인제 없습니다. 인제 자음 체계가 쪼끔 다르다는 거죠. 고걸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문 인제 자음이 인제 여러분 있고 없고 인제 관계에 따라서 어문 변동이 있고 없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세국에는 국외음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영국에 경국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치조음, 치음에 인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인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똑같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내용을 한번 보죠. 국어의 특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를 할 때 현대문법 우리는 뭘 좀 기억을 해야 됩니까? 요걸 인제 쪼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개통상 이거보다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국어할 때 형태상 요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게 해당한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문을 국어 문법을 공부를 할 때는 첨가하기 때문에 뭐하고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근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그렇잖아. 어근에 인제 있으면 뒤에 인제 요것이 불변이죠. 그죠? 그러면은 인제 접사가 있다는 겁니다. 접사. 그렇잖아. 그다음에 어간이 있으면은 요것도 이제 변하지 않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거죠. 요게 있으면은 뭐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다음 또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체언이 있다면은 뭐가 있다? 조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조사. 요걸 인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붙는다? 어건이나 어간이나 체어는 불변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접사와 어미와 조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진다? 요게 인제 형태를 인제 우리 단어는 전부 뭐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형태 그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능, 뭐 의미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요 어근, 어간, 체언 요거는 바로 형태입니다. 형태 불변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뭐가 달라진다? 바로 요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지?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간이 체온이 일부가 뭐야 변하는 것도 중세는 체온도 변하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체온의 일부가 변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는 고경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다음 뭐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어간이 변하고 의미가 변한다. 이걸 이제 우리는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근에 뭐가 따라서 접사가 인제 붙으면은 바로 뜻이 변하고 품사가 기능이 변한다 이 문장에. 요걸 인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문법 할 때도 우리는 요 형태의 짝을 잘 기억을 해야죠, 문법은. 요걸 잘 기억을 해 두고 또 여러분이 또 선생님이 인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중세 어문 현단이 되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인제 선행음이 있죠. 그죠? 선행음이 뭐냐 이 말이죠. 선행음이.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 선행음이 뭐고 그렇죠. 선행음이 어땠대? 자음이냐 모음이냐 요걸 인제 알아둬야 되겠죠. 그지?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러면 자음 중에는 여러분이 일반 자음이냐 바로 뭐 리얼음이 있느냐. 그렇지. 리얼음이 있느냐 요걸 인제 보는 거죠.
모음은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양성이냐 뭐 음성 모음이냐 그렇잖아.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걸 인제 우리는 인제 봅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뭐다? 일반 이제 다른 모음이냐 일반적인 모음이냐 이 모음이냐 그렇잖아. 요걸 인제 우리는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자음 중에는 일반 자음이 오느냐 리을 자음이 있느냐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모음은 양성 모음이 오느냐 음성 모음이 오느냐 그다음에 일반적인 모음이냐 이 모음이냐 그러면 저 자음은 우리가 리을 자음을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모음은 뭘 잘 봐야 된다? 이 모음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중세 문법에서는 요게 인제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하고 요 세 개가. 왜 그러냐면은 중세는 우리가 뭐다? 양성이나 음성이나 모음 조화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는 쪼끔 흔들리지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게 엄격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뭐가 표기법이나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 표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우리 소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표기법이나 소리 그렇잖아. 그럼 요것들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인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요는 이제 우리 국어의 특질 요런 것도 쪼끔 우리가 알아두면은 좀 쉽죠. 그렇죠? 요런 내용들이 인제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인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인제 기출의 요 책에서 여러분 뒤에 인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요거는 쪼끔 이따가 다시 인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 체계를 쪼끔 봅니다. 여기 인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인제 기출은 보면은 요렇게 선생님이 내용 구조하고 기출 요렇게 확인을 해 놨어요. 이게 이 내용 구조화가 일종의 뭐다? 키워드 강의의 중심 요점이다. 우리 확인 학습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문에 대한 인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돼 있는데 요걸 인제 쪼끔 보죠. 어문 변동 요런 게 인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자 요게 인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놨잖아요. 그죠? 중세 문법은 바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돼? 문자. 요게 인제 전체 어문론인데 문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표기법에 대한 거 그다음 또 뭐에 대한 거? 소리에 대한 거 어문에서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어문론에는 보통 현대문법을 할 때 어문론 이럴 때면 우리 뭐 배웠어요? 응? 현대문법을 할 때 어문론 이라면 우리 세 가지 배웠었잖아. 뭐가 배웠습니까? 어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문 뭐다? 체계에 대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어문 변동에 대한 거 요 세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제 어머니. 그러면 요때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인제 음소가 뭐고 운소가 뭐고 변이음이 뭐고 요걸 인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어문 체계에서는 자음 체계와 뭐다? 모음 체계 요걸 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문 변동은 우리가 네 가지를 했습니다.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있다? 그렇죠. 바로 뭐야 첨가가 있고 그랬잖아. 탈락이 있고 축약이 있고 이렇게 인제 네 가지를 우리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하고 다르게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어떻습니까? 중세도 똑같아요. 중세도. 그런데 뭐만 여기에서만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디? 바로 어문 현상과 소리 요 소리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문 뭐가 된다? 체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문 체계. 그러니까 중세는 왜 소리가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뭐다? 우리 표기법을 할 때 무슨 표기를 한다? 음? 음소적 표기를 한다면 즉 이어적기를 한다는 겁니다. 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어적기를 한다. 그래서 소리에 대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지.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은 이제 고걸 인제 우리는 보가 되고 그다음 어문 현상 요것이 이제 현대 문법에서 어문 변동입니다. 그죠? 변동은 동시대의 어문 현상을 변동이라고 우리는 인제 어떻습니까? 중세 근대 뭐예요? 현대로 인제 어문 변동이 변해 오는 걸 변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제 공시적인 개념을 변천이라 그러고 통시적인 개념을 우리는 뭐라 그래?
변동이라고 이걸 인제 전체 묶어서 뭐다 어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다 변천도 있고 뭘 한다 변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 문법은 주로 우리는 뭐를 공부를 한다?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변동. 왜 이건 동시대의 현대의 인제 우리 어문 현상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중세를 배우는 이유는 중세 때 어문 현상이 현대 문법의 어문 현상과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변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세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변천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중세 때 이제 어문 현상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해 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 현상이 바뀌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문법에 없는 것 중에 인제 중요한 게 바로 우리는 뭐가 있다? 중세에서는 요걸 배우고 요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걸 인제 완벽하게 좀 외워야 됩니다. 우리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형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을 인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인제 요 활동이죠.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문론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운다? 문자와 제자 원리. 그러니까 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훈민정음 우리 글자 만들어진 이름을 이제 우리는 뭐다? 훈민정음. 그러면 지금은 훈민정음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훈민정음 우리 글자를 그렇잖아. 훈민정음이라 않고 우리는 지금은 한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현대에는.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문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훈민정음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어가 명칭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인제 한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글자의 전체 체계가 어떤 데인지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 원리.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초성의 제자, 중성의 종성의 바로 뭐에 제자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요걸 이제 우리는 배우는데 그러면 한글의 전체적인 이제 요 형태는 지금은 뭐 우리가 한글 전체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전체 뭐 책이 다 발견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인제 발견된 책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단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에 인제 요 형태가 쪼끔 나온 적이 있어요, 제자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 원리는 크게 우리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래 6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는 뒤에 아까처럼 뭐였다? 문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뭘 했다? 제자 원리 그다음 어떻습 표기법 그다음에 소리, 어문 현상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봅시다. 인제 중세 책을 한번 펼쳐 보세요. 자 중세표를 인제 우리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훈민정음과 그다음 뭐에 대해서 제자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문론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세 어문론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표기법이 있고 소리가 있고 그다음 뭐 어문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문법에서 없는 뭐가 있다? 바로 인제 문자, 제자 원리와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소리라는 거는 인제 현대 문법에 어디에 해당한다? 어문 체계에 해당하고 그렇죠. 어문 변동, 어문 현상이 바로 어문 변동에 해당한다.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교재 여러분 한번 펼쳐 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잘 알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훈민 훈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어? 이제 여러분 훈민 그렇잖아. 정음 이렇게 인제 돼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뭐예요? 바른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백소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종이 만들어질 때는 요렇게 훈민정음이라는데 지금은 요렇게
한글이란 말을 인제 씁니다. 그렇잖아. 그 과정에 인제 요런 말을 인제 우리는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인제 여분으로 바로 뭐예 우리말을 좀 비하해서 만들 때 낮추어서 만들 때 뭐라 그래? 반절이라 이렇게 인제 썼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중국 한자를 쓰는 뭐예 표기법의 인제 하나의 보조 역할의 글자다. 이렇게 해서 반절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두식 표기라든지 한자를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는 뭐가 조사, 토시에서만 우리말을 쓰고 대부분의 뭐야 단어는 한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반절이다." 이런 말을 인제 썼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인제 우리 보죠. 자 이것은 인제 우리는 국어 선생이면은 쪼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걸 인제 여러분 연대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죠? 1443년 세종 25 년에 바로 뭐다? 예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잖아. 그다음 1402년 후에 바로 어떻습니까? 용벼천가가 이제 만 그러면 요게 인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뭐 할 때 배웠어 우리 요거? 우리 고전시가 할 때 악장 문학 할 때 배웠죠. 그죠? 악장입니다, 악장. 그죠? 신시체 악장이었잖아. 그지? 그럼 사실은 요 용벼천가라는 거는 훈민정음을 뭐한 책이다. 실험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실험. 그러니까 반포를 하기 전에 이 글이 진짜 뭐다 완벽한지 그렇잖아. 실제로 우리가 통용돼서 괜찮은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용벼천가라든지 석보상조라든지 월인청강지공이라든지 그렇지 월인석보라든지 이런 뭐다 책을 잘 편찬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한글을 바로 뭐예요? 실험 사용했다는 거죠. 인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보세요. 무기라든지 인제 제품을 만들면 뭐다? 그걸 상용화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임상 실험을 하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끔 뭐다? 의약품 새로 만들면 의약품을 어떻습니까? 상품화하기 전에 임상 실험 뭐다?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뭐 그렇죠. 알바로 그렇지? 그러면 그걸 이제 사실은 그러면 사람한테 임상 실험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동물이나 인제 실험을 해 가지고 그렇잖아. 실제로는 뭐다? 인제 인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간한테 인제 또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 걸 초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쭉 해서 봤는데 뭐다? 사람한테 써도 좋겠다고 인제 오케이가 되면은 인제 사람을 인제 직접적으로 제품화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뭐가 시식회를 하잖아요. 그지? 바로 그런 영화로 치면은 뭐가 본상영하기 전에 뭘 한다? 그렇죠. 시사회를 하죠.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시사회. 그러면 인제 요때 바로 뭐다? 세종 28 년에 여러분 해례본이 간행이 돼서 요게 인제 사실은 뭐가 지금의 우리 인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잖아. 요게 인제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인제 한글의 우수성이 인제 우리한테 배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책입니다. 그 해례본이.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에서 우리 한번 출제 표기제에 나왔었죠. 그렇잖아. 우리 기출책에 인제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떤 독서 문제 할 때 인제 우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게 바로 요 내용이죠. 그죠? 중세고 2014년 기출에서 보면은 여기 뭐가 나왔었어요?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설에 인제 이게 독서하고 뭐하고 문법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된 게 있었죠. 그렇죠. 요게 바로 여기에는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초성, 제자 원리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음양의 원리. 이게 인제 음절의 세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거 읽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글의 구조도 그러니까 요게 바로 훈민정음을 뭐다? 제자 원리를 요약한 글입니다. 그렇죠. 요게 인제 바로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인제 요 읽어 보면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우리 기출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인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예의편에 그렇잖아. 요게 인제 우리가 인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이 있고 그다음 이 서문이 인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인제 뭐 고등학교에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런 게 인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고게 인제 서문입니다. 세종대왕의 서문에 보면은
우리가 요게 나와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된다? 훈민정음 창제 정신입니다. 요 창제 정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잘 아는 나란 말씀이 중국하고 달랐기 때문에 새로 뭐하나 28 자를 맹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많더리라." 그렇지? 어린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걸 표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 많더라.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뭐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리석은 바로 어리석은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바로 뭐야? 널리 바로 뭐예? 쓰게끔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제 실용 정신입니다. 고런 것들은 우리가 인제 수능 문제 할 때는 필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임용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입형으로 등장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밑줄을 쳐 놓고 우리의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랬잖아. 아주 여러분이 쉽고 간단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습니까? 바로 인제 국어 공부 아닙니까? 가장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 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어떻습니까? 이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그 밑줄을 지나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다? 정신이 뭐냐? 요걸 인제 기입형으로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 고런 것도 같이 알아둡니다. 그걸 인제 그런 거 내면은 또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아주 유치한 문제를 내냐.' 이런데 그거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지? 바로 인제 중고등학교 선생님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의 말의 뿌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떻습니까? 자모음의 음가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운영 구정. 요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된다? 이게 제자 원리 그랬잖아요.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표기법에 대한 거. 이게 인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요게 아까 기출 요게 나왔던 이야기 요 내용들이 여러분 어디게 요게 기출에 여기 인제 실려 있던 내용들입니다. 요 책에. 그렇죠? 요게 인제 이 글에 요게 나와 있던 거다 이 말입니다. 2000 뭐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표기법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2000 뭐다 14 학년도에 요게 인제 출제됐던 문단별 내용들입니다. 요걸 인제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해례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게 각각의 인제 그렇잖아.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엄청나게 많아 귀한 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정인지 서문이 요게 인제 들어 있다는 거죠. 요게 인제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고 음절 구성은 우리는 인제 삼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체계. 이거는 음절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인제 공부를 했어요. 현대문법을 할 때 음절할 때도 했죠. 음절의 구성 원리. 여러분 현대문법은 어떻게 배웠어요? 음절의 구성 형태가 몇 개 있다? 그렇죠. 첫째 뭐만 있으면 됩니까? 모음만 있으면 되죠.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음절이 됩니다. 그다음 뭐야? 두 번째는 자음 모음. 그렇잖아. 그다음 세 번째는 모음 자음. 그다음 네 번째는 자음 모음 자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형태로 이제 현대문법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중세는 반드시 뭐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는 반드시 무슨 체계를 갖춰야 됩니까? 삼성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음 초성에 종성에 그렇잖아. 음가가 없더라도 음가가 없는 뭐를 자음을 써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썼어요? 바로 한자의 삼성 체계를 그대로 뭐다? 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한자의 삼성 체계를 빌려왔기 때문에 중세에서는 음절뭐 하는 거예요? 형태는 뭐밖에 없다? 한 개입니다. 알겠죠?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에 음가가 없는 뭐다? 자음을 넣어 줬다는 거지. 그치?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음가가 없는 뭐다? 자음을 넣어 줬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 그러니까 현대문법은 어떻게 돼 있다? 몇 가지로 돼 있다?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뭐 한 개만 돼 있어야 돼?
현대문법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음절이 됩니다. 그치? 그다음에 자음, 뭐, 모음.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모음, 자음. 그렇지.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세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면 음절 구성.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초성과 종성에 음가가 없는 것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음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동국정원식 표기법에 의해서 삼성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종성 표기 요게 인제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표기법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 보면은 뭐예요? 연철 표기. 인제 여러분 인제 음소적 표기. 인제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연철이다 분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어쓰기냐 그죠? 끊어서 쓰기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뭐다? 음소적 표기, 형태 음소적 표기 요런 말로 씁니다. 알겠죠? 고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철이냐 이어쓰기냐 그죠? 이어적기냐 형태 음소적 표기냐 분철이냐 끊어쓰기냐 고걸 여러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느 말을 쓸지 모르니까 어느 말을 쓸지 모르니까 인제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뭐다? 음소적 표기, 형태 음소적 표기 이걸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연철, 분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인제 우리 한글 전용어로 쓰자 이래 가지고 뭐다? 이어쓰기, 끊어쓰기 그치? 이렇게 인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제 대부분 음소적 표기법 이러면 음소적 표기, 형태 음소적 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연철이냐 분철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현대문법의 음절표기법은 연철이야 분철이야? 현대문법에서 음절은 바로 뭐 연철이죠. 소리는 하는 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뭐야 표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보세요. 표기는 뭘 합니까? 분철로 하지만은 발음은 뭐 하나 연철로 하잖아요. 그지? 이어져 그래서 현대문법의 음절표기법은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소리대로 적어 놓고 음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음절이냐 음절을 써라 이럴 때는 뭐다? 소리 단위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어문이 바로 뭐예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음?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 소리 단위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문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 그러기 때문에 소리는 바로 뭐다? 이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표기는 끊어서 적게 하지만은 발음은 소리는 이어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두언어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음절을 표기하라 이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발음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게 착각하기 쉬워요. 착각하기 쉬워요. 몇 음절이냐 쓰고 몇 음절이다 그걸 표기로 하라 이러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음절 표기는 이어쓰기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태 음조적 표기를. 그걸 여러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문제를 내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종성 표기 요게 인제 상당히 인제 여러분 중세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원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뭐예요? 처음에는 뭐다? 훈민정음의 예의보문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종성 표기 원리가 뭡니까?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그러면 종성에는 바로 뭐예요? 초성에 썼던 거를 그대로 다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통용된 글은 없어요. 원칙은 제자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문헌에 용벼천가나 이렇게 뭐다 실험한 책에는 종성부용을 초성을 쓴 게 아니고 뭘 썼다? 팔종성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면은 팔종성이 아니고 뭘 쓰면 여러분 소리 음절의 끝소리 법칙은 몇 개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현대문법은? 7 개잖아요. 그지? 7 개. 그러니까 인제 중세는 뭐예요? 종성의 받침이 몇 개로 쓰게 돼 있습니까? 그게 인제 여러분 법으로 뭐예요? 잘 알던 음절 구조 제약이죠. 음절 구조 제약은 초성과 종성의 음절이 딱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세는 몇 개로 8 개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7 개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현대 7 개로 오는 겁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시옷과 디귿입니다. 그렇죠? 중세에는 시옷도 뭐다? 디귿과 발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8 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칠종성법으로 가면 뭐로 통일됩니까? 시옷으로 통일됩니다, 근대국으로.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 뭐로 통일됩니까? 시옷이 아닌 뭐예요?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대 문법에서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죠. 그죠? 음절의 끝소리 법칙.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잠군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면 인제 우리 평파일어마가 되겠죠. 그럼 시어돔이 바로 뭐 디귿으로 평파일어마 된다는 대표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성 법칙을 잘 기억하고 그다음 한글의 제자 원리 요걸 인제 우리는 보죠. 요게 인제 기본적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거는 인제 사실은 뭐 임용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인제 요런 걸 근데 여러분이 쪼끔 알아야 알 거는 바로 한글이 왜 인제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냐? 요걸 쪼끔 봐두면 되면 문자 발달사에 보면은 가장 고등 문자가 바로 무슨 문자입니까? 바로 표음 문자 중에서도 바로 뭐예요? 자질 지금까지 분류 기준으로서는 최고로 언어의 뭐예요? 발달된 상위권에 있는 문자를 무슨 문자라 그래? 자질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한글이 바로 자질 문자에 해당한다. 그 말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어문의 자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뭐다 소리라든지 어떠한 뭐다 단어도 표기 못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단어 중에서 우리 한글만큼 뭐예요? 다양한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뭐다 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자질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질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뭐다 우리가 이제 언어다. 물론 이제 뭐 과학적이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보화 시대에 인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이 천진 그렇지 핸드폰 이 문자 보내기만 해도 뭐 중국 그 자판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 진짜 기막히죠. 그죠? 이렇게 뭐 세종 어른이께서 할아버지께서 그렇잖아. 우리가 뭐 정보화 시대를 내다보고 한글을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지 우리가 한글이 편리하게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인제 우리가 과학적이고 아주 뭐 독창적이고 편리하다 이렇게 인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질 문자라는 게 인제 여기에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가 그렇잖아 뭐예요? 의미를 구분한다. 다른 구분할 때 해 주는 성질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를 다른 소리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자질. 일종의 그게 여러분 현대문법에서 뭐하고 같습니까? 어문이다, 어문. 그렇잖아, 어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보적 분포 있죠. 우리 자음 분류 할 때 그렇지. 뭐가 달라진다? 소리에 따라서 의미가 뭐한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문을 인제 구분해. 그게 바로 자질 문자가 그 대표적인 게 보세요. 요런 거죠. 이 소리가 이렇게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의미가 그렇잖아. 같은 것이라도. 근데 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그렇잖아.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에 따라서 뭐가 우리는 의미 구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 글자는 어떻습니까? 전 지구상의 어떤 소리도 어떤 의미도 다 뭐하나 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질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인제 우리는 한글이죠. 그러면은 인제 제자 원리입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평으로 아주 쉽지만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는 뭐가 된다?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입니다. 알겠지? 그게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자주정신 그렇잖아. 예민정신, 실용정신. 그럼 어느 부분에 그게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문이 나오면은 여러분 인제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인제 수능 볼 때 인제 이 지문 많이 봤죠. 그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렇잖아. 그렇게 쭉 이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렇지. 그게 인제 일종의 자주정신입니다. 그렇죠. 어린 백성이 니르고 저 홀바 있어도 제 뜻을 시로 표지 못할 놈이 많으니라. 그게 인제 예민 정신이 있죠. 그래서 28 자를 만들어니 쉽게 익혀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바로 인제 실용정신인데 그게 쉽게 쓰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고기에 인제 여러분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 요걸 바로 외우면 되죠. 훈민정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제자 원리가 뭐가 됩니까? 초성의 제자 원리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상형입니다. 그럼 전 지구상의 모든 국어 언어는 다 상형의 원리예요. 이게 상형,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각골 문자도 그런 거죠. 그치? 그런데 그 상형이 인제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성은 상형은 상형인데 뭐가 됩니까? 뭐를 모양을 본다는 거야? 발음 기관입니다. 발음 기관. 그다음에 바로 중성은 뭐예요? 뭐를 만드는 거다? 천지인입니다. 우주의 자연의 원리를 본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상을 본따는데 뭘 본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형인데. 그치? 그래서 이제 발음 기관이냐 입 모양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문 변동도 뭐예요? 우리가 뭐다? 그치. 입의 위치,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지? 바로 고런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아까 이야기죠. 가액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의미가 쪼끔씩 뭐하나 소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리가. 소리.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제 예사소리냐 이게 인제 우리 전년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지?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어감이 달라진다. 그게 전년도에 나왔었죠. 어감. 음상의 차이다. 느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인제 전년도 출제가 됐었잖아.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액의 원리. 그렇잖아. 그러면 가액이 되니까 우리는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합성의 원리 요게 인제 실제로 모음은 3 개밖에 없는데 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바로 뭐다? 우리는 초출자냐 제출자 그러니까 1차 가액이냐 2차 가액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합성이냐에 따라서 모음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인제 우리는 합성의 원리다. 뭐를 합쳐 그러면 인제 합성이 되는 거는 기본자에다가 뭐가 아래아자가 붙어서 그렇지.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종성은 아까 따로 만들지를 않았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인제 우리는 잘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인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중세를 만들었는 걸 인제 글자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발음 기관에 인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중세에서 우리 요 내용을 봅시다. 자 여러분 중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음 기관 아까 여러분 뭐야 자음은 뭘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발음 기관입니다. 그러면 중세에서는 주의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아음 요게 1 번입니다. 그죠? 아음. 그다음에 2 번이 뭐야? 설음. 그다음에 바로 뭐야? 3 번이 순음. 그다음에 바로 뭐야? 4 번이 치음. 그다음에 5 번이 뭐다? 후음.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제 기본자 요에 해당하는 기본자가 뭐가 됩니까? 아음의 기본자가 뭐? 기역.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설음의 기본자가 뭐? 니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순음의 기본자가 뭐? 미음. 그쵸. 그다음에 치음의 기본자가 뭐? 시옷. 그다음에 인제 후음의 기본자가 뭐? 이응. 그럼 여기서 아까 여러분 자음 뭐가 됐다 그래서? 그다음 요게 인제 기본자 모양이지 그지? 모양. 이게 상형 기본자가 바로 뭐다? 상형입니다. 상형의 원리예요. 상형. 그다음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기본이 여기다가 가획을 했다 그랬죠. 그지? 가획. 그러면 가획을 하니까 뭘 가하게 했어? 기역에다가 하나 더 가획하니까 뭐? 키역이 됐단 말이겠지. 그다음에 뭐야? 니은에다가 하나 더 가획하니까 뭐? 디귿이 되고 그다음에 2차 가획을 하니까 뭐? 티엇이 되고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 시옷에다가 가획을 하나 하니까 뭐? 지엇이 되고 2차 가획을 하니까 뭐가 돼서? 치엇이 되고 그렇죠. 자 여러분 기본자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거는 바로 뭐다 우리가
현대음에서는 된소리라 그러지, 그지? 그러면 이 된소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 전탁음은 중세 문법의 기본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쌍시옷이 있고 쌍지옷이 있죠, 그지? 요거는 이제 중세에서는 전타금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요거는 기본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음책의 23자에는 들어가지만은 17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자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가액의 원리를 했다. 그다음 여러분이 중세에서 그러면 인제 현대 국어에 없는 뭐가 있어요? 요게 있단 말이야. 그치? 요게 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체자입니다. 그죠? 어금니 소리에도 어떻습니까? 이 어금니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다? 요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꼭지 요게 여러분 뭐다? 꼭지 달린 이형이지, 그지?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후음에도 지금에 없는 뭐가 여린 이엇이 있다는 거지. 그치? 여린 이엇. 그러니까 이 옛 이형과 요 이형과 여린 이엇이 그렇잖아.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세에는. 그러니까 현대 문법에서 없는 그러자 글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이런 걸 이체자라 그러잖아. 그지? 이체자. 이런 걸 인제 우리가 잘 그러니까 중세는 이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럼 이 말이 없는 대신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다? 아음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아음. 아음. 그러니까 중세는 경국에 영국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음음 변동 뭐다? 국의 음화가 뭐다? 중세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국외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바로 그걸 인제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인제 우리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성의 제자 원리 뭐가 된다? 상형과 가액이죠. 아까 말했던 기본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1차 가액을 하니까 요게 되는 거고 2차 가액을 하니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바로 뭐다? 주의해야 될 게 요 이형은 옛 이형은 그렇잖아.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요 꼭지가 없는 이형은 후음이지만은 그렇지. 그다음에 요 옛 이형은 바로 어떻습니까? 아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음. 그렇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반춤과 그다음에 반스럼. 그렇잖아. 요게 인제 이체자다 이 말이죠. 이체자. 그러니까 기본자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요거는 기본자에서 생긴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기본자인데 기억에다가 1차 가액하면 2차 가액하면 이게 기억이 안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떻습니까? 기본 뭐다? 17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어떻습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요 원리는 뭐 기본자는 무슨 원리입니까? 상형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상형.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가액의 원리다 이 말이야. 가액의 원리. 그렇지. 가액의 원리. 그다음에 인제 요게 해당하지 않는 3 개. 그렇잖아. 요걸 그럼 주의할 게 반첨이나 반스러움은 현대 문법으로 치면은 요거는 뭐다? 무성음이야, 유성음이야? 유성음입니다. 그렇지.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웃기죠. 요거하고 또 특이한 게 뭐 요 문자는 없지만은 요 자음 체계는 없지만은 중세에서 알아야 돼야 될 자음이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뭐다? 연서법 있잖아요. 그죠? 연서법 중에 뭐 있어? 순경음, 비읍입니다. 그죠? 순경음 이 비읍만 있는 게 아니고 순경음은 몇 개 있어요. 그치? 뒤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순경음 비읍도 있고 뭐다? 순경음 미음도 있고 그다음에 순경음 뭐 피읍도 있고 그다음에 순경음 뭐다? 쌍비읍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순경음은 몇 개 있었어요 중세는? 4개 있었다 이 말. 근데 지금 현대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느 겁니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인제 우리는 여기는 사실은 자음이 기본자에는 없어요.
근데 요게 인제 우리는 나중에 소리 그렇잖아. 자음 체계를 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렇잖아. 이거 요걸 인제 구분을 좀 잘 해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 요걸 인제 곳곳에 인제 우리가 보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죠. "소리 나는 곳은 같으나 그 음의 성질이 다른 걸 이체자라고 인제 한다." 이 말입니다. 이체. 이체는 말 그대로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게 조성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전탁이 지금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된소리죠. 그죠? 된소리, 된소리. 요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것들은 현대 국어에서 붙인 이름이고 중세 때는 이걸 뭐라 그래? 전탁이라 그러고 지금 요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현대 문법으로 치면 용어가 뭐가 됩니까 이게? 울림소리죠. 그죠? 불청불탁음이 울림 지금에 말하는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불청불창 그렇잖아. 울림소리에 해당한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 그러면 인제 우리는 지금 뭐다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게 이 형태들이 그죠. 요거는 다르지만은 이게 요게 요거 형태가 바로 우리는 잘 알지 비음이다, 유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비음, 유음. 요렇게 인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지금은 인제 우리가 소실이 없으니까 소실돼 있으니까 그렇지. 요런 거 그러면 요 형태 요렇게 인제 우리가 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그다음에 된소리 요렇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옛날에 요런 말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인제 우리는 알아두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문법 같으면은 이렇게 인제 하지 않고 어떻게 썼습니까? 현대문법에서는 인제 우리는 보세요. 여기가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붙이면 순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인제 우리가 양순음이다 이래죠. 그지? 양순음. 현대문법은 양순음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어? 치조음이라 그런다며 현대어는 그치? 치조음이라 그러죠. 그지? 치조음. 그러니까 치음과 설음을 합해서 치조음이라 그런다며 현대는. 그다음에 요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경구계음이라 그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뭐라 그래? 연구계음이라 그런다 이 말. 그래서 경구계음화, 연구계음화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뭐다? 이 연구계음이 아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지? 아음. 그게 기역과 뭐야? 이형에 해당하는 게 인제 영국어잖아. 그치? 그다음에 인제 후엄 이거는 인제 같습니다. 그렇죠. 후엄. 이렇게 인제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양순어마, 치조음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경구겸, 영구겸, 후엄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조음 위치가 되죠. 그지? 조음 위치. 그러니까 입술의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현대문법은 이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치? 순서대로. 그런데 인제 중세에서는 기본자를 인제 우리는 말해 아설 순 치 후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기본자를 상행해서 그다음에 가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어문 체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음 체계를.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문 변동, 어문 현상을 설명할 때 쉽다는 겁니다. 그다음 소리를 표기할 때 쉽다는 겁니다. 알겠죠? 소리를 표기할 때 고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바로 이게 인제 기본자가 바로 뭐가 되면 자음의 인제 기본자입니다. 알겠죠? 자음은 상형과 가액의 원리가 있고 그 가액에 안 맞는 뭐가 이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는 바로 뭐가 됩니까? 상형과 그다음에 뭐야? 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합성의 원리. 그러면 인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중세 문법은 기본자 이 세 개가 이게 바로 우리는 천 그다음에 바로 뭐야? 지인입니다. 그죠?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그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아오 이거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뭐야? 요게다가 이거다가 요게 바로 뭐가 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 이에다가 아가 이렇게 붙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자를 바로 어떻습니까? 뭐 한 거야? 여기는 합성.
그렇잖아. 1차 합성이죠. 그지? 1 차.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바로 2차 합성이 인제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뭐를 합성한 거야? 1을 합성하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기본 여기에다가 R을 합성하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요게 그렇잖아. 그럼 어가 여기에다가 인제 그게 되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요 형태가 요 소리가 인제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초출자가 바로 어떻습니까? 아가 하나만 쓰이는 겁니다. 요게 그렇잖아. 그럼 사실은 요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인제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제 돼야 되겠죠. 그죠? 중세 표기로 하면은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제출자가 아가 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사실은 인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가 들어가면 요게 인제 되겠죠. 그죠? 이게 인제 우리가 배웠을 때 이중모음화 이렇게 인제 배웠었잖아요. 그죠? 현대국어에서 할 때는. 그래서 아가 바로 뭐하나 하나만 있냐 둘이 있느냐. 그다음에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뭐다 이렇게 두 겹 중성이냐 세 겹. 그러면 여기에 합용의 원리가 인제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 요렇게 인제 온다. 그다음에 종성은 별도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바로 중세에서는 보세요. 모음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본자 요게 인제 여러분 주의할 게 어떻습니까? 요 형태가 요게 바로 단모음이죠. 그지? 그러면 중세에는 여기에다가 우리 아래아가 인제 여러분 여기 있다. 그럼 몇 개가 단모음입니까? 7 개가 단모음입니다. 그지? 7 개가. 7 개가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초기 중세에는 단모음이 7 개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것은 전부 무슨 모음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중 모음이죠. 그죠? 그러면 현대 문법은 요거는 뭐야? 어디에 해당해? 현대 문법은 이중 모음이야 단모음이야? 단모음입니다. 그렇죠?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근대로 오면은 뭐가 근대 문법으로 오면은 뭐야? 요게 단모음이 됩니다. 그지? 근대는. 그다음에 뭐가 없어지고 요게 소실되면서 몇 개가 됩니까? 8 개가 되죠. 그지? 2 개가 붙어서 여기 소실되니까 근대 문법의 단모음은 8 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로만 여기까지 인제 붙어서 뭐가 되나? 10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기출에서. 그렇지? 그러면 중세 인제 현대는 단모음인데 중세는 왜 많아? 이중모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인제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나 어미 이 모음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중모음을 쓸 수 있고 아니고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 형태로 좀. 그럼 요 형태는 사실은 제작 원리로 치면 기본자 많은 게 요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기본자에다가 요게 인제 기본자이잖아요, 요 3 개. 그치? 그다음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초출 합성이 되겠지. 그렇지? 예? 아가 인제 한 번 인제 겹치가 되는 거다 이 말. 그럼 고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인제 머릿속에 좀 그리면은 쉽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글자 수를 전체 인제 정리를 하면은 초성은 몇 개? 17 개. 아까 말한 뭐가 빠져 있다 전체 체계 속에서 중세 문법에는 아까 전탁 그게 현대 소리로 치면 어디에 된소리는 바로 기본자에 28 자를 맹거 놓으니 이랬으니까. 그러면 28 자는 바로 뭐야? 초성 자음 17 자 모음 뭐야? 11 자입니다. 그죠? 11 자. 고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훈문적으로 실제로는 바로 뭐가 쓰였다? 바로 23 자가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게 인제 23 자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전타금 그렇잖아. 인제 된소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책의 제작 원리로는 바로 뭐다? 17 자로 인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데 인제 실제로 사용된 거는 23 자를 썼다는 겁니다, 자음을.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요렇게 해서 초성과 23 자 요게 인제 우리가 요걸 인제 우리는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걸 인제 알아두면 되죠. 요 형태로 우리가 보고 기본자, 이체자 요런 걸 인제 머릿속에 잘 그려 두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인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제 훈민정음과 뭐에 대해서 자 제자 원리 알겠죠? 제자 원리 문자에 대해서 인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인제 쪼끔 잘 기억해. 그러면 뭐만 기억을 하면 돼? 바로 자음 체계 그렇잖아.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 우리는 어문 현상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제일 현대문법에서 나오는 게 어문 뭐예? 인제 그 좋은 방법이냐 좋은 위치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형이냐 그러면 상형은 상형인데 자음은 무슨 상형이냐? 발음 기간. 발음 기간인데 몇 개가? 5 개다. 현대 명칭하고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구개음이 없었다. 그래야 인제 구개음화 설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인제 고게 인제 없었다. 그다음에 인제 기본자는 우리가 발음 기관 5 개 그랬잖아요. 고기에다가 가액을 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잖아. 기본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다? 거센 소리 그랬잖아. 그걸 인제 우리는 차층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차층. 그렇게 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탁 음은 바로 된소리는 기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23 자를 사용하는 데는 그걸 다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바로 모음은 바로 뭐야? 천진삼재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다가 인제 우리는 고 삼재에다가 뭐가 아리아를 합성을 해서 그렇잖아. 합성의 원리다. 이렇게 인제 아리아를 한 번 합성하느냐 두 번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자를 우리는 몇 개? 11 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11 자 알겠죠? 11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세는 단모음이 나중에 소리하겠지만은 7 개였다. 그렇잖아. 근대로 오면은 8 개. 에가 바로 에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중세에서는 이중모음이었다. 근대로 오면은 단모음이다. 그래서 중세 문법에서는 이중모음 기초를 나중에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고걸 봐야 됩니다. 사실은 에음과 에음이 바로 뭐야? 그렇잖아. 음과 예와 마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구분하기가 알겠죠? 발음도 고걸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제 쉬었다가 우리 뭐에 대해서 표기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기법 알겠죠? 이 표기법이 인제 소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기출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